아이들 수십 명 늘어나는 거 기본. 그리고 일단 상담 후에 무조건 100% 등록. 이거 어디에도 풀어놓지 않았던 건데 지금부터 귀를 쫑긋 세워주시면 등록률 100% 보장하는 상담 스킬, 그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스켓입니다. 제가 학원 운영하고 있는 거 혹시 아시죠? 예, 토론 전문학원이라고 독서 토론하고는 좀 다른 각도로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겠습니까? 근데 솔직히 물어볼 곳이 없어서 혼자 그냥 꾸역꾸역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었는데도 더뎠던 것도 많고, 실수한 거, 비용 버린 것도 굉장히 많겠죠. 근데 제가 강의를 가면 많은 분들이 물어보셔요. 학부모님도 계시지만 저랑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전문가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하시는지 또는 아이들 상담이 이런 게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제가 다 풀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오늘은 직접적으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팁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게 바로 뭘까요? 등록률 100% 보장하는 상담 스킬. 자, 일단 상담은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전화로 일단 상담을 많이 하셔요. 그쵸? 네. 다짜고짜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건 좀 이따가. 네, 전화로 상담을 하시는데, 일단 이렇게, 여보세요? 문의드릴 게 있는데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하느냐? 네, 어머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 굉장히 호의적으로 그 다음에 술술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물어봤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하고 어머니가 나열을 하셔요. 일주일에 몇 번을 하는지, 우리 아이가 몇 학년인데 어떤 수업을 하는지, 무슨 요일날 수업이 진행이 되는지, 요거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느냐? 어머니, 근데 저희는 다른 수업과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교재를 보시면서 상담을 들으시면 훨씬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 궁금증도 많이 풀리실 거거든요. 되도록이면 대면 상담하기를 권합니다. 이러면 바로 말씀하십니다. 대면 상담할게요. 어떻게 하나요? 여기서 예약을 하셔야 돼요 라고 하셔야 돼. 아무 때나 오세요. 그럼 없어 보이잖아요. 되게 중요해. 아직 내가 초보다. 애들이 많지 않다. 그래도 아무 때나 오시게 하면 안 돼. 불쑥 손님 와봐요. 불편하잖아. 그쵸? 아, 여기는 체계가 잡혀 있구나. 예약을 한다라는 건 그만큼 사람이 많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 그게 저희 되게 많아서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예약. 그럼 어머니 잠깐 예약을 언제로 잡아드릴까요? 그럼 어머니가 이제 몇 월 며칠 말씀하시죠? 잠시만요 하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날은 특강 있고, 저 솔직히 그거 얘기해요. 외부 특강 있고 막 그러면 그 시간에 외부 특강이 혼잣말처럼 어머니 들리는데, 예, 외부 특강이 있고 또 상담도 조건이 있고 그날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처음부터 튕기면 안 되지만 실제 있는 걸 말씀을 하시면서, 아니면 요 시간은 어떨까, 요 날은 어떠실까요? 얘기하시면 어머니가 뭐라고 느끼실까요? 아우 진짜 쟤네. 이게 아니라 진짜 바쁘구나, 애들이 많구나, 그럼 빨리 가야지, 이런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조급증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예약을 잡으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 어머니 혹시 차를 갖고 오시나요? 예, 그걸 물어봐요. 왜냐하면 대부분 어머님들도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차가 각자 걱정이에요. 그죠? 그럼 그거 알려드리지 않으면 문제가 뭐냐? 헤매다가 시간 늦어버려. 그럼 만약에 바로 다음에 이제 상담 시간은 잡혀 있다? 제대로 전달을 못하고 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머니는 솔직히 겉으로는 말 안 해요. 우리 식당 가면 맛없으면 말 안 하고 안 가버리잖아. 똑같아요. 뭔가 아쉬운데 질문도 못 했는데 벌써 뒤에 약속 있다고. 물론 어머니가 길을 잘못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아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저희한테 안 좋은 감정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주차 안내 드리려고요. 이러면 네, 걸어갈게요. 아니면 차 갖고 갑니다. 말씀을 하시면 그 다음에 제가 문자를 보내드려요. 그 문자 보내는 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예약 상담을 받으시는데 플러스 저희는 진단을 해요. 예전에는 진단 평가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지금 토론이잖아요. 문해력 낮은 애들이 디베이트 들어가다 보니까 수업을 너무 어려워해요. 선생님도 어렵죠. 아이들도 어렵죠.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는 애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시행착오를 거친 거죠. 그래서 문해력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름하여 K-리딩이라고. 근데 거기에 교과서 진단평가, 자기 학년의 교과서를 이해할 수 있어야 문해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진단평가를 하고 플러스 음도평가까지 같이 해요. 그래서 어머님, 근데 저희 학원은 진단평가를 합니다.
그럼 진단평가가 뭔지 모르겠죠? 그 설명을 해주세요. 예를 들면 저희 같으면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서 국어, 사회, 과학의 지문을 읽고 이해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문제를 풀어요, 어머니. 그리고 나서 소리내서 읽기 유창성까지 같이 보거든요. 보통 1시간 이내로 소요가 되는데 어머님하고 같이 오시면 어머님은 고사에 상담을 하시고 우리 친구는 전담 선생님하고 진단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훨씬 체계적으로 느끼겠죠. 혹시 혼자 하신다 그러면 아이 먼저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어머님 상담을 할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진단평가를 푸느냐에 따라 시간이 달라지겠죠, 어머니? 그러면 그 시간은 조금 더 소요가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 진단비도 있어요. 근데 초반에는 말하기가 좀 그랬는데, 괜찮아요. 왜냐면 이 진단평가가 거의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 나오거든요. 그럼 어머님들이 오히려 기꺼이 내요. 물어보진 않지만 어머니 죄송한데, 근데 저는 죄송하다고 해요. 진단평가 비용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등록을 하면 차감해드려요. 기꺼이 받으셔요. 근데 어떤 어머니, 그걸 해야 될까요? 그런 건 없었지만, 혹시 그러신다면, 경험을 말씀하시면 돼요. 독서논술 하신다, 토론하신다, 그러면 자기 학년의 책을 읽지를 못하면, 어머니, 수업을 따라오기가 어려워요. 쓰고 말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저희가 문해력 프로그램 따로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통해서 문해력을 먼저 채워야 될지, 독서논술 또는 토론 수업을 할지, 그 기준을 어머님한테 결정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진단평가를 꼭 보셔야 합니다. 보는 게 좋습니다. 아니에요. 단언을 하셔야 돼.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하셔요. 무조건. 그럼 어머님이 오실 때부터 떨려 하셔요. 이거 진단평가 하는 법은 나중에 알려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저희만의 비법인데 어쨌든 그러다 보면 오기 전부터 아이들한테 잘 풀어야 돼. 긴장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 학원은 문턱이 높다. 이걸 패스해야만 들어갈 수 있구나. 그럼 우리 학원 다니는 것만으로도 어떨까요? 영광까지는 아니라도 자부심. 그게 목적인데 실제 그렇게 돼요. 소개받고 오시는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거기는 잘하는 애들만 간다고 들었어요. 우리 아이가 테스트 통과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제가 말하지 않아도 어머님들이 그렇게 소문을 내주셔요. 자, 일단 그런 분위기로 전화 상담을 마치셔서 예약 상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나가다 오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 사례가 있겠죠. 상담 시간이 된다. 그러면 어머니 원래 예약제인데 어머니가 시간이 안 되셔서 그냥 가시다가 오셨다고요? 그러면 오늘은 특별히 좀 해드릴게요. 이렇게. 또는 바쁜 척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바쁜 척. 잠깐만요. 좀 이따가 제가 약속이 있긴 한데 그걸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하고 이렇게 잠깐은 괜찮겠네요. 라고 이럴 때는 깊이 상담하지 마시고 살짝만 하셔도 괜찮아요. 다음에 한번 다시 오시라고. 이해되죠? 아니면 시간이 되면 오늘 마침 캔슬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 시간이 비어 있으니까 시간 동안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상담을 해주셔요. 근데 다른 상담을 하고 있는 동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일부러 얘기하셔야 돼요. 지금 보시다시피 상담 중이라 지금은 좀 어렵거든요. 어머니 예약제이니까 예약을 좀 도와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상담을 해야 되니까 제가 명함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거 명함을 보시고 집에 가서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시면 이미 상담자가 있구나. 이렇게 상담을 하고 와야 제대로 수업 내용을 상담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럼 어머님도 나중에도요. 규칙을 지키시고요. 매너를 지켜주시는 그런 연결고리까지 이어지거든요. 근데 또 그거 있어요. 수업 시간에 올 때. 혼자 저도 100명까지 한 3년 정도까지는 혼자 했거든요. 수업을. 근데 혼자 할 때 오신다. 그럼 똑똑 두드려요. 그러면 나와서 친절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물론 해결이 됐지만 문제는 집에 돌아가면서 그 생각할걸요. 잠깐 수업하는 것 같았는데 그럼 그 시간에 애들 비워놓고 온 거야? 그럼 책임감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아이가 수업하는 동안에도 얘들아 잠깐만 그러고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셔요.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죄송합니다. 어머니 지금 수업 중이라 지금은 상담이 어렵습니다. 대신 명함을 주면서 명함을 드릴 테니까 아까 같은 방법으로 집에 가서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쉬는 시간이나 수업 끝나고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기꺼이 기다리셔요. 그리고 오히려 죄송하게 생각해요. 죄송해요. 잘 몰랐어요. 그럴 수 있죠. 어머니 당연히. 제가 꼭 연락 드릴게요 하고 잊지 마시고 그 열정이 떨어지기 전에 전화를 주시고 상담을 예약을 받으시면 됩니다. 어때? 해결되시겠죠? 무조건 대면 상담으로 오게 하는 게 첫 번째 과목.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처럼 좀 오래되고 이러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블로그도 보고요. 워낙 많이 들어서 안 들어도 될 것 같아. 이런 분도 계셔요.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라고 꼭 인사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덧붙이는 게 뭐냐? 그래도 어머니 와서 보시면 훨씬 도움 되거든요. 나중에라도 시간 되면 꼭 오세요. 이런 분들이 오래 간다고요. 왜냐? 우리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 학년에 어떤 커리큘럼이고 어떤 결과치로 애들이 보여지는구나. 그럼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꾸준히 보내면 이런 결과가 되겠지? 눈으로 보는 거랑 그리고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듣는 거고 듣고 보는 거랑 학부모를 통해서 전해 들은 거랑은 달라요. 꼭 대면 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